보라매님 기생충 보셨어요? 예, 봤죠. 재밌었나요? 너무 재밌던데요. 한참 뒤에 봤죠. 네, 한참 뒤에 개봉하자마자 안 보고. 봤죠. 네, 왜요? 왜 개봉할 때 왜 안 봤어요? 왜 안 봤습니까? 이렇게 좋은 영화인지 몰랐고. 제가 원하는 사실 영화 속의 재미는 어벤져스 같은 재미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알라딘은 봤어요, 제가 그때. 알라딘을 기생충 보고. 말고 네. 기생충 대신에 알라딘을 네, 봤다. 네. 근데 원래는 제가 가족들이랑 잘 보거든요. 기생충을 같이 보려고 했죠. 좀 가족들이랑 보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중간에 이제 살짝 좀 야한 장면이 네. 있죠. 또 가난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 계층 사회에 대한. 일단 상류층이 아니기 때문에 상류층 아니신 분들이 보면 불편한 게 있대요. 가족들이랑 봤을 때. 왜냐면은 결국에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능력 없는 가장은 죄를 지른 것 같은 취급? 잘못하면 가난이 죄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래서 아주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봤을 때 네. 아니 가난이 죄가 아닌 것 같았는데 네. 영화를 보면 네. 내가 지금 죄인이구나 라는 약간 이런 자책감이나 자괴감이 들 수 있다. 그래서 알라딘을 봤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내용 자체를 잘 몰랐으니까. 근데 예술 영화들은 네.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다라는 편견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예술 영화는 네. 누가 봐도 즐거워야지 네. 되고 작품성도 갖는 게 진짜 좋은 예술 작품이라고 들었어요, 저는. 네. 그래서 기생충 같은 경우에도 잘 만들고 작품성도 좋으면서 저는 충분히 엔터테인먼트하다. 불편할 수도 있다. 먼저 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저는 불편하진 않았거든요. 너무 우리 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좀 불편했나 싶기도 하고. 그렇죠. 뭐 약간 불편한 진실? 약간 네. 이런 거. 이게 문제인 거죠. 진실이 있는데 네. 그 진실을 마주치기 싫어서 네. 거짓말을 하는 영화와 네. 그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영화 중에 네. 어느 게 더 우리 관객들을 좀 존중해주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알라딘과 이제 기생충을 비교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알라딘 같은 경우에 사실 진실을 가리죠. 굉장히 뭐 뒷골목 가난한 그 거지가 네. 공주와 결혼하는 이 얘기는 네. 사실 이거야말로 진짜 완전 거짓말이죠. 진실을 완전히 감추는 거죠. 우리의 어떤 그런 진실과는 상관없는 이야기. 근데 이제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영화 끝에도 보면 기우가 부자가 돼서 그 집을 사는 것처럼 끝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그냥 계획이고 상상이었다로 네. 끝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시니컬하게 끝난 거죠. 네가 그렇게 상상하는 건 좋은데 현실은 여전히 반지하야 네. 라는 식으로 툭 끝나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진실이 불편할 수는 있죠. 그렇다고 해서 알라딘처럼 꾸미고 거짓말을 하는 게 또 우리를 더 존중하는 건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생충이란 영화가 사실 굉장히 잔인한 영화잖아요.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오락 영화 같은 경우에는 진실을 왜곡을 하잖아요. 진짜 잔인한 영화는 기생충이 봤을 땐 잔인한 것 같지만 더 잔인한 거는 사실 현실을 말하지 않는 그 오락 영화가 더 어떻게 보면 더 잔인할 수가 있다. 좋았던 부분이 가난한 자를 되게 불쌍하게 불쌍하고 착하고 네, 그렇게 안 해서 편견이죠. 네, 이제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뻔한 시나리오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아서 좋았다라고 했는데 봉준호 같은 경우가 진짜 대단한 경우가 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네. 그런 편견에 빠지지 않는 시선을 갖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네, 네.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 이제 자기 스탠스를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있는 그대로 네. 툭 던져버린 거죠. 사회가 이런데 어떻게 할래? 그냥 기생충이라는 그 제목 자체가 기택 내 가족들이 상류층 가족에 기생을 한다 이런 단순한 이유로 제목 그렇게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기생충이란 거의 가장 포인트는 생이라고 보거든요. 살생자를 넣기 때문에.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고 언어를 사용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런 언어학적 체계에서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코끼리는 무조건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프레이밍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는 프레임을 굉장히 잘 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목 자체도 왜 우리는 공생하지 못하는가, 삶을 어떻게 살 거야 라는 키워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끔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프레임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 같아요, 관객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굉장히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네. 탱이라는 글자에 네. 포커스를 주어서 해석한 부분이 굉장히 저도 그 기생충 등장인물 중에서 특히 기택내 가족은 다 기자가 들어가잖아요. 기택의 아내는 충숙이니까 충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고 근데 이제 기생충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보면 생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인물들은 없잖아요. 진짜 왜 하필 기생충일까? 네.
왜 공생충, 네. 왜 상생충 이런 게 아니고 살아간다는 것을 약간 네. 기생으로 봤다는 것 자체가 네. 봉준호 감독의 어떤 시선이 시니컬한 상류층도 사실은 하류층에 기생하는 거고 네. 왜냐면 조효정이 맡았던 박 사장 부인 네. 영교 같은 경우에도 보면 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박 사장도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 네. 와이프는 요리도 못하고 집안일도 못하고 설거지도 못한다고. 네. 그러니까 그 영교는 기택내 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박 사장네도 기택내 사람들한테 기생하는 거죠. 그렇죠.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런 거지. 지하에 있는 문정 가족도 네. 또 거기에 또 이 두 가족에 또 기생을 네. 하고 그 두 가족도 전혀 관계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한테 또 나름대로 되게 웃긴 게 그 불 켜주잖아요. 네. 그것도 약간 이득을 주는 거야. 어쨌든 박 사장님한테 그쵸. 서로 세 개의 부류가 다 네. 물고 물리는 기생관계라는 거지. 근데 네. 그거를 상생이나 공생이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기생이라고 봤다는 게 네. 봉준호 감독의 시선이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삶을. 저는 사실 그 기생충 안에 착취 이론이 있을 거다. 왜냐면 사회학과니까 모를 리가 없고 또 만약에 의도적으로 이거를 뭐 보여주려고 하겠다까진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사회학과니까 은연중에 약간 감독의 시각 같은 게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40인데 30을 주죠. 영교가 이제 기우한테 과외비 주려고 봉투에서 40을 이제 딱 넣었다가 다시 10만 원 싹 빼요. 그러면서 이제 시세보다 많이 쳐줬다고 생색내죠.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마르크스는 자본가가 돈을 버는 방법은 노동자들한테 정당한 비용을 노동에 대한 대가를 다 주지 않으니까 돈을 버는 거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그 정당한 노동의 대가 그럼 얼마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거잖아요. 사실 그럼 뭐 100% 다 줘야 돼? 그러면은 CEO들은 돈 벌면 안 되나?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이제 한계점이 있는 거지. 착취 이론이 뭐 완벽한 이론은 아닌데.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의도가 있다면 우리도 그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뭐 북한 흉내내고 그런 장면도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완전 충성을 하잖아요. 죽는 순간까지. 문강은 그렇게 자기네들은 되게 가난하면서 동경하잖아요. 피지배계층이 네. 지배계층한테 종속을 하고 충성을 다 하면서 네. 그러면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네. 그러면도 끝까지 네. 그 충성심이나 네. 그런 또 복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네. 습성들을 보여준다.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약간 공산주의 그런 계급 네. 뭐 그런 거로도 표출되는 거고. 네. 그렇게 생각해서 이득 볼 거 하나 없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생각. 그런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기생의 생이 들어간 것처럼 본인들 삶이 나아졌냐 이거죠. 그래서 본인들 삶을 생각을 하자. 우리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데 문강처럼 죽는 순간까지 충성하면 그래서 나아질 게 하나 없다. 문강 남편도 칼로 찔러 죽이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지네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그런 게 이제 문제다라는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 상생을 하지 못하고 네. 공생을 하지 못하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다가 결국에 다 죽게 되는. 네. 이야기적으로 해석을 네. 해보면 네. 이야기 시작할 때 네. 다들 행복했어요. 네. 박 사장은 당연히 행복했고 네. 대기네 집도 행복했어요. 네. 반지하에 살지만 네. 또 나름 문광이 커플도 네. 행복했죠. 네. 기생하고 살고 있었지만 네. 근데 이제 영화 끝에 가서 파국을 맞게 네. 되는 거죠. 네. 문광 커플은 둘 다 죽게 되고 네. 아주 비극적으로 반지에 살던 기택은 오히려 더 한층 떨어져서 네. 지하에 살게 되고 네. 박 사장은 목숨을 잃게 되는 굉장히 안 좋은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데 네. 그렇게 비극으로 끝난 원인이 뭐냐라고 하면 네. 거기에서 봉준호 감독이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나온 것 같아요. 그게 뭐 자본주의가 됐던 뭐가 됐던 그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면서 저는 뭐라고 생각해요라고 답을 던져줄 수도 있잖아요. 딱 그 부분은 딱 열어주고 영화는 딱 빠지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더라고요. 가난하니까 저런 비극이 있는 거지. 그럴 수도 근데 박 사장은 가난하지 않았는데 비극으로 된 거잖아요. 저 생각은 공생하지 못해서 다들 이렇게 된 거 아닐까.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네, 포스터에 써있잖아요. 행복은 나눠야 좋은 거잖아요 라고 하는데 근데 그 말대로 했으면은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자꾸 몇 명이 섬을 나오니까 서로의 영역을 침범해서 물고 물리게 서로의 선을 침범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거를 순간적으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나도 저 사람이랑 똑같다. 죽은 네. 문광의 남편과 네. 자기가 똑같은 네. 사람이니까 똑같다고 이제 자각을 한 거죠. 그동안에는 자각을 못했잖아요. 그 가족들도 다 그렇고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쟤는 왜 우리한테 이러지? 우리가 된 거예요. 같은 카테고리 안에 묶여버리니까 거기서 기분이 확 상한 거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그 박 사람 사장이 넘었고 네. 택은 못 가진 자들의 분노를 대신해서 가진 자의 가슴에 빗으로 네. 꽂게 되는. 박 사장도 돈을 준다고 하지만 지가 선을 넘지 말라고 했으면서 지가 선을 넘잖아요. 근데 기택이 되게 화를 안 내잖아요. 제가 아들이 문서 이주해가지고 과외한다고 하면 미쳤냐 약간 이래야 되는데 난 너를 자랑스러워한다. 넌 다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하고 좋아하잖아요. 오히려 그것도 되게 웃긴 게 막 딸내미가
욕하고 막 네. 와이프도 욕하고 막 이러는데도 네. 다 받아들이잖아요. 네, 네. 절대 화내잖아. 네.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많이 참는 것 같거든요. 마지막 화난 지점이 그럼 이렇게 인자한 기택이 왜 분노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주려고 영화적으로는 그렇게 만든 거긴 해요.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기생충이란 영화는 우리 사회의 어떤 모습을 거울비치도 이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비춰주고 생이라는 키워드를 던지면서 우리는 이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는 어떤 질문을 던져주는 영화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생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 생각이 어떨지 한번 댓글로 많이 달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은 뭘로 할까요?